한때 우리의 전부였던 응답하라 때는 허리깨를 울리는 작은 진동의 주변을 살핀다. 예전엔 지금의 편의점만큼 군데군데 많았던 공중전화, 잘그락거리는 동전 몇 개나 빳빳한 전화카드를 넣고 번호를 차례대로 하나씩 누르고 다시 선택을 위한 번호를 누르고 서두르는 마음을 조금은 억누르고 차근차근 돌이켜보면 한 줄의 숫자에 담긴 음성 몇 마디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다. 아직 나만의 전화가 없던, 나 말고도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시절. 생일도 이미 지나간 고3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친구 둘에게 조금 늦은 생일 선물로 받았던 삐삐, 무선 호출기. 20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생기면서 삐삐를 사용했던 기간은 1년 남짓이지만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는 문자나 음성을 남기면서 입시 준비로 메말라가던 그 시절을 조금은 스무스하게 지나온 추억은 남아있다. 전화의 내용이 대용이 될 수 없었고 완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화가 필수 불가결한 통신기기였기에 평소에는 죽은 듯이 내 허리춤에서 잠자고 있기 일쑤였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득 살아있음을 알리면 그제야 내 심장도 새삼스럽게 두근거리곤 했다. 무언가에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던 시절에 아주 약간의 빈틈을 열어주는 탈출구 같은 느낌이었을까? 작은 액정에 찍힌 번호는 누군가의 얼굴이 되었고 공중전화로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는 일방향이지만 일방적이지 않았기에 차곡차곡 쌓여가며 우리들만의 대화로 남았다. 소화기에서 들려오는 안내를 듣고 그대로 소화기를 살며시 내려놓은 뒤 전자 키보드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제한 시간이 지나 녹음이 끊어지기 전에 연주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라면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라도 있겠지만 눈과 손이 아닌 입과 귀만을 위한 소화기 속을 흐르는 시간은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지쳐가는 표정만큼이나 반복되는 연주에 굳어가는 손끝을 걱정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녹음 후 바로바로 확인하는 절차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덕분에 직접 연주해서 녹음했던 삐삐 인사말의 음악들, 달팽이, 패닉, 전주, Right Here Waiting, 리처드 막스, 전주 부분, 너의 뒤에서, 박진영, 전주 등을 듣고 자신의 인사말도 녹음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다. 이제는 당시 삐삐 번호조차 기억나지 않고 지금은 몇 번에 터치면 통화 연결음이 바로 설정되지만 음악을 넣어줘서 고맙다던 친구의 목소리는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음성을 남기기 위해서든 남겨진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든 삐삐만 붙들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까운 전화기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득했지만 당시에는 그걸 번거롭다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삐삐와 전화는 마치 표리일체라고 생각했던 걸까?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서 음성을 남길 수도 있고 확인조차 할 수 있다. 아니, 이제는 음성을 남기는 과정조차 생략된 듯 문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자와 그림으로 가득한 대화창이 쌓여가고 소리를 시각화하려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인해 보기만 해도 들리는 기분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서함에 음성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요즘. 시끌시끌했지만 시끄럽지 않았던 과거. 조용하기 그지없지만 고요하게 요란스러운 현재. 전화기는 점점 더 많아졌지만 정작 전화를 걸 일은 점점 더 적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과정을 단축하려고 애쓰고 불편을 감축하려 머리를 쓴다. 편리와 효율만을 강조하면서 불편과 비효율에 대해서는 약간의 빈틈도 내어주지 않을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마음의 속도는 일정한데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지기를 스스로 재촉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예전엔 메시지를 남겨놓는 즉시 조바심을 내며 답장을 기다리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즉답을 기다리고 기대하니까. 마치 의무이자 예절인 것처럼.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마음의 속도도 당연히 빨라진다고 여기게 된 걸까? 마음을 전하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속도는 언제나 동일한데 결코 느린 것이 아님에도 느린 것처럼 그저 빠르기만 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말과 글이 그리고 영상과 소리가 전파를 통해 빛처럼 순식간에 전파되는 세상에서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해 자칫 스스로가 지지부진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내 마음만은 지지하지 않고 부진하지 않도록 잘 붙잡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번거로울지 모르는 수고로움을 거쳐 음성사서함에 남겨졌던 목소리들. 그 안의 감정들은 이제는 어렴풋한 기억 속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가끔은 그때의 속도를 다시 떠올려 본다. 옛날이 좋았다고 할 생각은 없다. 우리 마음의 속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으니까. 삐삐 칠게. 언젠가부터 하나둘씩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들고 기다란 액정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다들 삐삐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이름처럼 울어댔다. 삐삐 삐삐 하고. 집 전화가 있었지만 친구들과 길고 짧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고 전학을 가는 친구들과는 주소를 꼭 교환했다. 얼굴을 마주한 채 대화를 주고받는 일 외에는 손으로 직접 쓴 문장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익숙했던 시대에 서로의 연락을 위해 각자의 통신기기가 생긴다는 것은 과히 놀라울 일이었다. 삐삐 알림이 도착하면 다급하게 공중전화를 찾는 사람들이 괜히 부러울 나이였다. 나도 남들처럼 삐삐가 갖고 싶다는 말에 사촌 오빠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사줄게 라고 약속했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삐삐를 가질 자격이 된다는 뜻이구나. 나는 기어코 가상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빨갛고 안이 비치는 작고 귀여운 나의 첫 삐삐를 얻어내고야 말았다.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마이마이 카세트 플레이어 이후 두 번째 얻게 된 신식 문물. 어디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하여 내장 삐삐라고 불렀다. 그 후로 나의 세상은 삐삐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과 존재하는 세상으로 극명하게 갈렸고 영특한 세상에 빠르게 당도한 듯 우쭐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럴 나이였다. 무선 호출기라는 본명을 가진 이 녀석은
삐삐 하고 울어댄다 하여 삐삐라 불리기 시작했다. 아빠들의 삐삐는 담뱃값보다 조금 작고 투박하고 까만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까지 보급이 될 당시에는 훨씬 더 작고 알록달록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처음에는 2가지의 기능이 전부였다. 번호를 남기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 상대방이 번호를 남겼다면 전화를 걸어 삐삐 치신 분이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통화를 이어가면 되었고,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면 나와 가까운 위치에 전화기를 이용해 내 삐삐 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기억은 아, 그랬었지 정도로 끝난다. 정직한 소개 대신 나를 알리는 음악을 선곡해 녹음하는 일은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내가 꾸며놓은 카카오톡 프로필이 나의 또 다른 얼굴이 되는 것과 같이 삐삐 인사말 역시 내 번호를 누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나의 소개를 위함이었다. 내 삐삐 번호를 눌러볼 이들이 나를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인격체로 봐주길 바라는 치기 어린 마음에 고른 해석도 못할 팝송을 골라 스피커 앞에 수화기를 대고 숨죽였을 마음을 뒤늦게 훑어보니 괜스레 낯이 붉어진다. 삐 소리가 들리는 순간 쥐어짜냈던 용기는 버선발로 도망갔고 결국 다급하게 소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숨기는 건 사춘기의 잔재에 놀아나는 아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매번 마음이 떨려 여러 번의 도전과 그만큼 취소를 반복하다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곤 했다. 사람들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 했다. 전화를 걸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던 이들에게 독백처럼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용기는 낯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정돈된 말을 녹음하기 위해 연습을 반복했을 리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소화기를 내려놓고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을 홀로 되뇌며 안타까워했을 리도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애를 쓴 결과물이 남겨지는 음성사서함은 상대방의 아쉬움이 켜켜이 포개지는 공간이 되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서야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떨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진 이들이 모아놓은 한숨이 아마 공중전화 부스에 가득 고여있지 않았을까? 가수 윤하가 부른 이 노래에서 나온 486은 삐삐를 사용하던 이들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말 대신 사용된 번호다. 사랑해. 각 획수를 세어 표현한 거라고 한다. 4는 4획, 랑 8획, 해 6획 이렇게 되는 셈이다. 인간은 참 똑똑하다. 내가 음성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면서도 내 삐삐에 대한 소유욕을 억누르지 못했던 건 아마 이 숫자 놀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7942 친구 사이 486 사랑해 4444 죽어라 101235 열렬히 35 8282 빨리빨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차마 전하지 못한 분노 대신 숫자 4를 연달아 거칠게 누르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을 남몰래 전하고자 486을 조심스레 눌러보기도 했다. 말이 아닌 숫자만으로도 사랑과 우정과 감사
그리고 속죄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무한했다. 무한했기 때문에 삐삐의 찍힌 숫자 하나로 사람들은 많이도 울고 웃어야 했다. 삐삐는 기대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누구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는 기대와 불안이었다. 전화를 걸어달라고 연락처를 남기니까 누구인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니까 누구인지, 나에게 의미를 담은 숫자만을 남기니까 누구인지, 신원 미상으로 시작해 누구인지 알아내기까지 그 밀당의 시간.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은 동전을 짤랑거리거나 전화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소화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추가로 넣은 동전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는 일은 다반사였고, 연장되는 밀당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다른 공중전화를 찾아 바삐 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기대와 불안을 쉽게 놓아주지 않던 그 작은 기계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애쓰던 증거가 되어주었다. 삐삐를 쓰던 시절과 스마트폰을 쓰는 현재 사이에도 교집합은 존재한다. 카카오톡 메시지 창을 열고 긴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국 앱을 꺼버리는 용기 없는 시간은 그 시절과 어긋남 없이 겹친다. 단지 나의 공허함은 지금의 내가 그 시절만큼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끔 창백하게 텅 빈 감정을 마주하곤 한다. 상대방에게 삐삐를 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조차도 설렘이 있다면 마음 콩닥거리던 단 방향의 시절과는 달리 어렵지 않게 상대방과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시대를 맞이하고 결국 나는 짧은 기다림 앞에서도 불편함을 드러내곤 한다. 세상이 참 다급해졌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내내 나는 결국 나에게도 남에게도 느슨해지지 못한다. 누구일지 기대하는 일도,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는 분주함을 떠올리는 추억도 이젠 백발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SNS를 통해 상대방의 일상을 엿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기다림에 애를 쓰기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 옛 생각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진다. 핸드폰과 맞바꾸면서 쉽게 놓아버린 녀석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미안함이 찾아온다.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이 울어주던 녀석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다시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녀석을 위해 이 글의 끝에 인사를 이렇게 남겨보려 한다. 981 Goodbye. 네, 오늘은 한때 우리의 전부였던 이란 제목을 한번 골라봤어요. 참 제목부터 낭만적이죠? 한때 우리의 전부였던. 그리고 거기에는 낡은 카세트, 그리고 예전 전화기죠? 이렇게 접어서 쓰는 화면이 액정이 아주 조그만 전화기, 그리고 MP3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삐삐 칠개 이렇게 아주 조그만 네모난 작고 흑백이었어요.
그 삐삐는 숫자로 의사소통을 했었고 그 음성사서함을 듣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공중전화를 찾아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서 동전을 들고 아니면은 나중에 동전 말고 이렇게 카드로 빳빳한 카드로 된 공중전화 카드를 들고서 넣고서 음성사서함을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글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정말 목소리를 남기고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누가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인사말 대신에 음성사서함을 그 삐삐의 번호를 누르자마자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을 첫 머리말 부분에 음악을, 그것도 정말 낯익은 풍경이에요. 라디오나 카세트를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폰을 갖다 대고 스피커 쪽에 갖다 대서 음악을 녹음을 했던 거죠. 저도 이 시대를 지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던 학창시절,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무렵, 중학교는 아니었고 고등학교쯤 였나요? 그때쯤에 제가 삐삐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mp3 플레이어도 나중에 나왔었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정말로 그랬어요. 뭔가 모르는 낭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흘러와버린 완전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간 자리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추억해보면 정말 좋았던 시절이고, 내가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 그 아날로그라는 그 감성과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사실은 참으로 안도하고 감사해요. 그런 기억은 사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라 라떼는 이 글에서 묘사되던 이 묘사가 정말 정확하게 그 시절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터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양방향으로 빠르게 소통하지만 외로움과 허전함 또는 아쉬움은 예전보다 더 많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그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또 기다리는 것이 응당 당연했던 시절, 너무 빨라서 즉각적인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요. 어쨌든 내가 겪어왔던 경험이나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한때 우리의 전부였던 그 시절, 또 그때 그 추억들, 내 마음속에 있는 추억들,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것, 얘기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